안녕하십니까? GBS 청취자 여러분, 그리고 우리 매일 복음 형제 자매님들. 오늘은 특별한 책을 제가 북독합니다. 제가 쓴 책인데요. Art of Co-Creation, Writing and Designing with ChatGPT, 로버트 오. 자, 먼저 기도하겠습니다. 성령 하나님 도와주세요. 정말 성령님의 손에 붙잡혀서 꼭 필요한 북톡이 되도록 도와주시옵소서. 할렐루야 감사하며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 자, 오늘 책은요, 특별하게 써진 책입니다. 제가 올해 2024년 1월부터 쓰기 시작해서 챗GPT를 이용해서 여러 책을 쓰고 있는데요. 여기 그 장로교 신학교 PTSA, Presbyterian Theological Seminary in America, 장로 신학교에서 저에게 특강을 부탁했습니다. 어떻게 AI를 써서 우리가 ethically, 윤리적으로 글을 쓸 수 있는지, 또 합법적으로 쓸 수 있는지. 제가 책을 많이 쓴다 그러니까, 그래서 제가 기왕 강의할 거면 책을 한 권 출판을 해야겠다라고 생각해서 영어로 Art of Co-Creation, Writing and Designing with ChatGPT라는 책을 제가 출판했습니다. 너무 재미난데요. 그, 음, 이 책은 지금 그 아마존에서 팔리고 있습니다. 그래서 영어로 된 책이지만 물론 강의는 한국말로 했고요. 그 책 전체 중에 그 부분 Academic Paper, Good, Bad and Ugly. 그러니까 지금 미국뿐만이 아니라 전 세계적으로 교수님들이 큰 고민에 빠졌습니다. 왜냐하면 챗 GPT라는 게 나와가지고 글을 너무나 잘 써주는 거예요. 그래서 저도 솔직히 신학교에서 이번에 가르쳐서 70명을 가르쳤습니다. 70명이 12장에서 15장짜리, 10장에서 12장짜리를 내면 거의 1000장을 읽거든요. 제가 거의 800, 900장을 읽는데 가끔 가다 이렇게 챗 GPT로 통째로 출판을 그 글을 써가지고 내는 친구들이 생기기 시작했어요. 그래서 내가 이건 아니지. 그래서 어떻게 하면 우리 신학생들에게 어, 거짓말하지 않고 자기의 책을 쓸 수 있는가 그래가지고 테이블 업 컨텐츠는 이제 여러 가지가 있습니다. 제가 이 책에는요 지금 뭐 엄청난 볼륨의 그 인포메이션이 들어가 있습니다. 그래서 어떻게 다른 책도 써야 되고 텍스트북도 써야 되고 뭐 어린이 칠드런스 북부터 그래픽은 어떻게 만들어야 되고 여러 가지로 아주 칼라로 잘 넣어서 출판을 했는데요. 어, 사실은 신학교에서 요구하는 건 그리고 제가 여러분과 나누고 싶은 것은 어떻게 우리가 법을 어기지 않고 그 다음에 윤리를 반윤리적으로 쓰지 않고 맞출 수 있는가. 그래서 15가지의 스텝을 제가 컴업했습니다. 이거는 그 우리 APTS 우리 그 대학원의 박사 학위를 맡고 있는 교수님 세 분이 하고 제가 식사를 하고 커피를 마시다가 오 교수님 저 챗GPT를 써서 하는 것을 조금 좀 더 상세하게 강의를 해달라 그랬는데 제가 한 2주 동안에 강의를 준비하면서 아예 책을 그냥 써버렸습니다. 첫 번째, 그리고 가장 중요한 겁니다. 우리 저희 교수님들에겐 이것이 합법적인가, 리걸한가, 그리고 이것이 에티컬한가. 그래서 요거를 어, 리걸한 거는 아무 문제가 없습니다. 왜? 챗 GPT라는 건 더욱이 돈을 내고 내가 매달 쓰잖아요. 그러면 내가 돈을 낸 대가로 이 챗GPT라는 컴퓨터 소프트웨어를 내가 하이어 해가지고 저의 툴이 된 거. 그러니까 이것에 대해서는 합법적이고 아무 문제가 없습니다. 그래서 이거를 이제 어떻게 볼 수 있냐면 이것이 과연 윤리적인가 아니면 반윤리적인가를 아래 위로 나눈다면 오른쪽 왼쪽으로는 합법이냐 불합적이냐 이렇게 할 수 있죠. 그래서 우리가 원하는 건 합법이고 에티컬하고 그죠? 윤리에도 맞고 이것이 법에도 맞고 이제 이거를 하는 거겠죠. 근데 많은 경우에는 챗GPT를 써서 학교에다가 페이퍼를 내면 어떠한 상황이 벌어지냐면 뭐 그것을 불법이라고는 얘기할 수 없죠. 왜? 자기네들이 썼으니까 어쨌든. 근데 이것이 어, 반윤리적이다. 윤리적이진 아니라고 할 수 있는 겁니다. 그래서 제가 요거를 디파인 해가지고
우리 그 신학교에서도 지금 문제가 그러면 이것에 대한 학교적인 입장이 무엇이냐. 그래서 제가 이렇게 어드바이스 했습니다. 지금 챗 GPT는 아마존에서 가장 많이 출판되고 있는데 KDP라고 Kindle Direct Publishing이라는 그러니까 아마 세계에서 제일 큰 출판사겠죠. 거기서 어떻게 얘기했냐면 어, 완전히 결정을 했습니다. 그래서 여러 가지 아이디어가 있습니다. 뭐 서로 막 대화도 하고 제가 KDP를 통해서 책을 뭐 거의 100권 이상 했으니까요. 그러는데 처음에는 2023년도에는 뭐 왔다 갔다 하다가 이제 자기네들이 아마존 킨들 디렉트 퍼블리싱이라는 데서 선포를 했습니다. 아니야, 이거는 괜찮아. 괜찮은 것뿐만이 아니라 어떻게 챗 GPT를 써서 책을 만들어서 아마존 KDP를 통해서 팔 것인가. 그것이 5월 15일 2023년 날짜로 나왔습니다. 그럼 뭐 무슨 얘기냐 하면요. 이제 챗 GPT를 써서 출판하는 사람들을 오히려 KDP가 막아줍니다. 그래서 우리는 더 이상 이 문제를 갖고 문제화하면 안 되겠다. 왜? 어, 우리 크리스찬들이 처음에 처음에 차가 나왔을 때 차 나오는 걸 반대했거든요. 그리고 뭐라고 argue 했냐면 하나님은 인간을 말보다 빨리 가는 거는 원치 않으시다. 이게 하나님의 뜻이다. 그리고 이제 그래가지고 결과적으로 후지고 뒤지고 이렇게 됐죠. 그죠? 꼰대 같은 얘기를 했죠. 지금 우리 그렇지 않잖아요. 차 타시죠? 비행기도 타시고 컴퓨터도 쓰시고. 그렇기 때문에 챗 GPT 나온 걸 가지고 이거 써야 된다 마야 된다 하면 뒤로 밀리는 겁니다. 그래서 결과적으로 궁극적으로 리걸하다. 이건 합법적이다. 근데 문제는 그것이 과연 에티컬한가? 이게 문제죠. 그러니까 합법적인 거에 대해서 이제 더 이상 논할 필요가 없는데 이것이 과연 어, 이것이 정말 이렇게도 되는가? 합법이면 합법이지만, 그죠? 이것이 윤리적으로 맞는가? 그래서 요것은 아주 중요합니다. 근데 KDP는 벌써 이 KDP를 통해서 출판하는 그 requirement에 저도 뭐 여기서 축을 뭐 많이 했으니까 아예 딱 물어봅니다. 네가 챗GPT를 써서 이 책을 출판했어? 네. 그러면 텍스트는 얼마나 썼어? 이미지는 얼마나 만들었어? 트랜슬레이션은 얼마나 했어? 이걸 물어봅니다. 요거를 정확하게 답만 하면 합법적인 건 아무 문제가 없습니다. 그런데 과연 그렇게 합법이라고 해서 이것이 리걸하느냐, 그죠? 리걸하다 그래서 이것이 윤리적이냐? 그래서 윤리와 리걸 이슈를 다루는 연구를 좀 했어요. 법에 대해서 하는 것도 찾아보고 그래서 코드 오브 에틱스는 뭐냐? 근데 너무나 재미난 얘기를 합니다. 사실 성경에 예수님이 그 성 뭐예요? 템플에서 손이 마른 자를 치유하시죠. 근데 그날이 언제였어요? 예, 세바트였어요. 안식일이었어요. 안식일은 절대 일을 하면 안 돼. 근데 왜 주님은 꼭 불법적인 그 안식의 법이라는 것은 불법이지만 이것은 에티컬한 그죠? 이것은 윤리적으로 맞죠. 그 불법이긴 불법이지만 윤리적으로 맞는 거란 말이에요. 그런 예수님도 있는데 근데 그렇기 때문에 우리는 합법이지만 not ethical 걸 하면 안 된다는 거죠. 그래서 우리가 원하는 것은 과연 어떻게 하면 우리가 unethical한 걸 하지 않고 ethical and legal한 걸 하느냐. 이것의 질문은 딱 한 가지입니다. 우리의 골은 무엇이냐? 우리 신학교나 대해서 뭐는 우리가 모든 사람들이 에티컬하고 리걸한 합법이고 윤리에 맞는 이러한 글을 학생들에게 쓰게 하는 거죠. 오케이. 그러면 어떻게 우리가 이것을 결정하냐? 제대로 되느냐? 가장 중요한 질문이 이겁니다. 그 진짜로 내가 챗GPT를 툴로 쓰고 있느냐? 아니면 챗GPT가 그냥 혼자 쓰느냐? 그죠? 이게 가장 중요합니다. 그래서 이제 15스텝을 하면 쭉 나오지만 챗GPT가 혼자 나랑 아무 상관없이 쓰면 이거는 반윤리적이죠. 예. 불법은 아니지만 그렇기 때문에 내가 충분히 챗GPT를 이용해서 쓰는 그래서 누가 툴이냐, 누가 도대체 하느냐. 그래서 찰리가 혼자 챗GPT가 혼자 쓰면 이거는 반윤리적이고 내가 챗GPT를 이용해서 툴로 써서 쓰면 아무 문제가 없습니다. 그래서 중요한 거는 우리가 이렇게 ethical and legal 한 페이퍼를 쓰는 겁니다. 나의 논문을 찰리가 써주었나 아니면 내가 논문을 쓰는 것을 찰리가 도와주었나 뭐 이런 질문들을 해서 보면은 금세 나오겠죠. 정답은.
자, 그렇다면 이제 제가 학생들이 페이퍼를 썼을 때, 아, F를 안 줄 수 있는 이러한 걸 만들어야겠죠. 그래서 F 안 주도록 15가지의 스텝입니다. 첫 번째는 컨셉 앤 아이디어가 누가 나왔느냐. 그죠? 이것이 가장 처음에 시작은 내가, 그리고 이것을 챗GPT랑 같이. 그러나 중요한 건 내가 해야 되는 거예요. 두 번째는 리서치도 챗GPT 혼자 하는 게 아니라 내가 같이 해야 되는 거예요. 그 다음에 그거를 돌리는 건 내가 돌릴 수가 없으니까. 돌린다는 건 무슨 말이냐면 이 모든 리서치가 막 2, 30장을 넣어가지고 이걸 정리해 하는 것은 챗GPT가 하는데 그건 아무 문제가 없습니다. 왜? 내가 툴을 쓰는 거니까. 내가 생각한 아이디어를 내가 가진 리서치를 챗GPT가 도와주는 거니까. 그 다음에 이제 컨셉 오브 how to organize. 그러면 이제 한번 돌려가지고 아웃라인이 쭉 나옵니다. 그럼 그것을 내가 가지고 묵상하고 버릴 거 버리고 그 다음에 이렇게 쭉 하는 단계가 있습니다. 그래서 첫 번째는 뭐냐? 컨셉 앤 아이디어, 팀. 이것은 리서치 퀘스천이라 그러죠. 그것은 가장 처음에는 내가 시작하고 챗 GPT랑 하는 거예요. 그래서 예를 들어 내가 앉아가지고 내가 이번에 쓰는 페이퍼는 아이디어가 있는 거죠. 그걸 나는 먼저 쓰는 거예요. 아카데믹 페이퍼를 써야 되고 6천자를 써야 되고 내가 하이스쿨 레벨로 써야 되고 고등학생 수준으로 그 다음에 이번에 내가 연구한 그 바츠나라는 교수의 그 인생 거기 또 써놓은 게 다 있습니다. 이런 걸 가지고 캄보디아 부디즘 내가 박사 논문 쓸 때 썼던 부디즘에 대한 불교에 대한 것을 다 챗GPT에 넣어가지고요. 요걸 가지고 한번 아웃라인을 써봐. 그리고 그것을 챗GPT가 지금 세 가지 버전이 있습니다. 공짜로 쓰는 챗GPT 3.5, 그 다음에 델이라는 게 있고요. 그 다음에 델의 어, 4.0, 4.0라고 있어요. GPT-4, GPT-4가 델이고 이렇게 있습니다. 그래서 공짜를 쓰시면 안 되고요. 그거는 챗GPT 4.0를 쓰면 이거 근데 한 달에 20불씩 냅니다. 그러면 그거를 쓰면 거기다가 계속 내가 원하는 거를 넣기 시작합니다. 그래서 예를 들어 저 같은 경우는 이 6천자짜리 걸 썼을 때 그동안 연구해 놨던 아웃라인과 그건 이제 어펜덱스라고 그러죠. 뒤에 이렇게 쭉 해서 그걸 가득 쓴 거를 넣습니다. 그리고 이 어펜덱스 A와 B 그리고 아이디어 난 이런 아이디어가 있어. 근데 아웃라인을 해봐. 6천자. 6천자면 한 페이지로 한 13장, 14장이거든요. 6천자짜리 그 6천자짜리 어 저기 아웃라인을 한번 그려봐. 그리고 챗GPT한테 딱 누르잖아요. 그러면 인트로덕션, 뭐 스트럭처 페이퍼가 쫙 이렇게 나옵니다. 이렇게 나오거든요. 그럼 이제 여기서 중요하죠. 이거를 그냥 통째로 그대로 쓰면 이것은 또 반윤리적이죠. 예. 그래서 이건 아니지. 그리고 내가 결정을 하는 거야. 이건 너무 아웃라인이 너무 길어. 그 다음에 이렇게 계속 리라이트 시키는 겁니다. 그러지 말고 3 챕터를 해. 그리고 few major point. 내가 말하는 이 major point. 예를 들어 reflection, practitioner 뭐 이런 걸 가지고 써봐. 그러면 그거에 대해 맞춰서 또 글을 써줍니다. 그러니까 계속해서 나는 이 챗GPT를 툴로 이용하는 거지 챗GPT가 나를 이끌어가면 하게 안 된다는 거죠. 이것은 이건 정말 하나님과 자기만 아는 거죠. 그렇기 때문에 근데 페이퍼가 딱 나온 거를 제가 읽으면요. 아유, 뭐 순식간에 압니다. 그렇기 때문에 이제 교수님들이 그걸 훈련을 해야겠죠. 물론 요즘은 챗GPT를 써서 쓴 글이냐를 알아보게 하는 또 그 툴도 있습니다. 근데 그거를 자기가 이제 잘 결정을 해야겠죠. 두 번째, 이걸 가지고 이제 우리가 어떻게 돌리냐 하면 어떻게 이거를 리서치를 하느냐. 그래서 과연 리서치 이걸 어떻게 하면 좋을까? 그러면 리서치 방법론에서도 또 쭉 이렇게 써줍니다. 그러면 이건 아니지. literature review, historical background, 뭐 sociological study, 뭐 current event 이제 이런 거를 내가 계속 보면서 이건 아니고 이건 괜찮네. 그러니까 뭐냐면 파트너죠. 그래서 제 책 이름이 Art of Co-creation. 같이 창조해내는 프로젝트. 그러니까 이제부터 한 정말로 한 5, 6년 뒤에는요. 거의 글을 쓴다는 것이 무의미해집니다. 왜? 자기 아이디어를 가지고 이렇게 챗GPT와 같이 하면서 왔다 갔다 하면서 창조해내는 이러한 단계까지 왔습니다. 우리 인간들이. 그래가지고 그걸 프린트를 한 다음에 보세요. 그러면 어떻게 하냐면 뭐 라디오에서는 볼 수는 없지만 그, 그, 그 모니터로 제가 뭘 보여드리냐면 지금 내가 쓴 거에 거의
한 60%, 70%를 다 크로스, 이건 아니지, 이건 아니지. 그리고 거기다가 빨간 글로 까만 글 위에 Use my PhD section on Buddhism in Cambodia. 그래서 뭐냐면 요 섹션에는 내의 그거를 인정해. 써. 그래가지고 내가 계속해서 강조하지만 챗GPT가 나의 툴이 되면 아무 문제가 없습니다. 그래서 세 번째로 그 다음에 그 모아놨던 모든 걸 가지고 다시 이제 이니셜 데이터를 넣어가지고 돌리기 시작합니다. 그래서 이제는 인트로덕션과 컨클루션 없이 오버all 텍스트를 블루 포인트로 만들어 봐. 그러면 또 블루 포인트로 이렇게 블루 포인트라는 게 뭐죠? 이렇게 점을 찍어서 이게 전체 그냥 글로 쓰는 게 아니라 일단 블루 포인트로 만드는 거예요. 그래가지고 이걸 가지고 다시 컨셉과 그죠? 어, 어, 다시 한번 얘기하는 거예요. 그래서 인트로덕션은 750자고 컨클루션도 750자고 1500짜리 세 챕터를 해가지고 이 띠임에 맞춰서 해봐. 그러면 이걸 가지고 또 챗GPT가 만들어줍니다. 근데 문제가 생기는 거예요. 이게 reflective practitioner라고 내가 키워드를 넣어줬는데 챗GPT가 잊어버렸는지 까먹었는지 안 넣어준 거예요. 그러면 그렇게 하지 말고 reflection 그래가지고 계속해서 repeat하는 거예요. 음. 그러니까 이게 오히려 와 자기가 엄청나게 배워요. 그러니까 내가 글은 안 쓰지만 직접 근데 이건 뭐냐면 빌딩을 질 때 쇠를 탁 내가 박아놓고 거기다가 야 시멘트 발라봐 이러는 거예요. 그러니까 어떤 면으로는 훨씬 더 견고한 그죠? 벽돌을 바르느라고 벽돌 쌓느라고 노동을 할 필요가 없는 거예요. 그러니까 결과적으로 이제 미래에는 라이딩 자체가 그냥 별일 없는 노동이 되는 거예요. 요즘 옛날 같은 지금까지는 글을 잘 쓰고 뭐 표현을 잘하고 하는 사람들이 대박이었잖아요. 근데 이제는 그런 거를 쓸 이유가 없어요. 그래서 지금 이그제큐티브 세크레터리들이 다 잡을 잃고 하는 이유가 키 컨셉트를 딱 놓고 프로포설이든지 이걸 쓰는데 얘가 훨씬 더 잘하는 겁니다. 근데 여기서 이제 키가 여기입니다. 그런데 first outline draft를 bullet point로 만드는데 내가 뭐를 입력해서 하느냐. 그래서 저는 벌써 써놨던 텍스트북이라든지 뭐 10장짜리 아웃라인이라든지 그 책을 읽은 다음에 거기에 코테이션을 다 적어놓은 걸 딱 넣어가지고 contextual, focus on contextual 해라. 그래서 딱 쓰게 하잖아요. 그러면 내가 말한 예를 들어 책에 나온 아키라에 대한 책, 라비스코에 대한 책, 타운스에 대한 이것들이 빛, 생글렘 이런 것들이 다 프란시스코 그래가지고 이런 것을 가지고 아웃라인을 만들어주면 이제부터는 정식적으로 아카데믹 페이퍼가 써지는 겁니다. 그래서 찰리에게 요 섹션을 다시 넣고 이렇게 프로듀스 해봐. 그 다음에 아키라의 히스토리 오브 인디안 부르즘을 정식으로 해. 그래서 넣기 시작하면 이 챕터마다 이 챗GPT가 내가 말한 거를 정리해가지고 쓰기 시작합니다. 이게 중요한 겁니다. 그래서 쓰기 시작하면 그 다음에 다시 내가 리뷰하고 다시 에디팅하고 다시 애널라이저. 이거는 나만이 할 수 있는 거야. 스텝 6는 나만이 할 수 있는 거예요. 근데 이거를 바이패스하고 안 해버리면 이러면 그러면 반윤리적이죠. 그래서 이거는 내가 해야 되는 거예요. 그래가지고 계속해서 자르고 이건 아니지, 이건 아니지. 그리고 다시 리비전하고 또 하고. 그래서 중요한 건 프린팅을 계속 해야 하는 거예요. 그래서 한 몇백 장 종이를 날릴 걸 생각하고 프린트 해가지고 또 찍찍 긋고 다시 생각하고 이건 아니지 해서 옮기고 쓰고 받아 쓰고 이걸 계속합니다. 그래서 그 다음에 다시 스텝에서 받은 모든 것을 다시 프린트한 다음에 에디팅 해가지고 블루 포인트로 세컨드 드래프트를 냅니다. 그럼 블루 포인트로 이렇게 쭉 나옵니다. 그러면 뭐 cultural significance, core belief 쭉 나오면 이건 좋고 그렇다면 이제는 paragraph 폼으로 글처럼 써봐라. 그리고 스텝 9에는 write outline에서 paragraph 폼. 그러면 아웃라인 자체를 이제 paragraph 폼으로 쭉 써줍니다. 그게 이제 중요한 거. 그 다음에 거기에 들어가서 어, 내가 썼던 거 이거는 이런 식으로 써. 이건 appendix A를 여기서 뽑아. Add quote from the page number. 이런 것을 쭉 써준 다음에 이걸 다시 돌립니다. 그래가지고 rewrite by ChatGPT. 그러면 ChatGPT가 내가 했던 모든 것 커맨드를 가지고 이제는 정식으로 쓰기 시작됩니다. 그러니까 엄청난 시간과 연구와 그다음에 자기의 생각이 들어가는 거죠. 그래서 쓰기 시작하면 이제는 input entire paper 다 넣어요. 쓴 거를 다 넣어가지고 conclusion을 써봐. 그 다음에 conclusion을 쓰면 근데 750자로 써. 그러면 어떨 땐 650자, 어떨 땐 뭐 하는데
비슷하게 맞춥니다. 그러면 그거를 가지고 이제 전체를 넣은 다음에 인트로덕션을 써. 이건 왜 중요하냐? 우리가 페이퍼나 쓸 때 논문을 쓸 때는요. 인트로덕션을 가장 마지막에 씁니다. 네, 컨클루전과 내 메인 바디 내가 쓴 거를 가지고 인트로듀스를 쓰면 가장 정확한 인트로덕션이 나오는데 문제는 박사 논문이건 15장짜리 페이퍼건 인트로덕션을 먼저 써놓고 그 다음에 맞추려고 그러면 이게 나중에 왜냐하면 쓰는 과정에서 변하거든요. 방향도 변하고 말도 변하고 엠피시스도 변하는데 오히려 그 가장 중요한 그 중간을 먼저 다 쓰고 꼬리를 쓰고 그 다음에 다 합쳐서 인트로덕션을 쓰게 하면 훨씬 더 의미 있고 정확한 페이퍼가 나온 걸 제가 발견했습니다. 그래서 어, 이거를 전체로 해가지고 인타이어 페이퍼를 프린트하고요. 음, 그러면 5,263자짜리 페이퍼가 나왔습니다. 그래서 너무 놀랍고 그래서 제가 이 책을 강의를 하면서 그 Q&A, 그러니까 질문도 받고 했습니다. 그래가지고 이 책을 벌써 한 권씩 다 나눠드리고 교수님 한 10분, 10명을 위해서 10권을 해가지고 그때 오기는 한 7명인가 왔는데 7, 8명 그래서 그분들에 나눠드리고 질문을 받고 정말 좋았습니다. 그리고 이제 그 장로교 신학교에서도 자기네들이 챗GPT 라이팅에 대한 어떤 폴리시를 가지고 해야 되는가 알게 됐다 그래서 너무 고마우고요. 이거는 제가 좀 잘 정리해서 한국말로도 좀 쓰면 너무 좋지 않을까. 그리고 이것을 인풋하는 모든 과정을 자세히 설명해서 하면 좋겠다고 생각이 들었습니다. 아, 저는 올해의 챗GPT를 통해서 지금 요 글을 쓰는 것뿐만이 아니라 책을 여러 가지를 출판했습니다. 첫 번째는 뭐 제가 계속해서 발표했지만 그 아이들의 스토리 그림이 들어가 있는 칠드런스 북도 했고 그 다음에 또 코크리에이팅 우리 누님의 그 시집 그래서 그 시집도 제가 해드렸고 그 다음에 이제 중요한 게 텍스북 그 학교 신학교에서 쓰는 텍스북을 많이 만들었고요. 그 다음에 아예 그래픽 자체를 어떻게 쓰는가 뭐 이런 것도 책을 만들었습니다. 그 다음에 매일 하고 있는 것은 뭐 매일 복음 사람들은 알겠지만 방지일 목사님의 주석을 제가 번역을 영어로 먼저 하고 그 번역한 걸 가지고 내 주석이랑 돌려가지고 그 서머리를 쓰게 하고 있습니다. 근데 너무나 너무나 잘 쓰고 있어요. 제가 놀랄 지경입니다. 그리고 이제 철학책도 여러 권 썼고요. 철학책은 주로 이제 제가 쓴 철학책을 다시 한번 돌려서 요즘 현실에 맞게 또 어떨 때는 한국 현실에 맞게 뭐 이렇게 쓰게 합니다. 페스터방 책도 이번에 또 나왔죠. 우리 눈물의 병이라는 책을 제가 통째로 영어로 번역한 다음에 이것에 캄보디아 신학생에게 맞을 수 있는 가르칠 수 있는 이러한 reflective question 그래서 질문하고 정답을 해주는 이런 책으로도 썼습니다. 이번에 가장 샤킹하게 가장 많이 쓴 책이 캄보디아 Proverbs 그래가지고 캄보디아 속담 책을 파트 1, 2, 3, 4부 해서 지금 한 1,300장을 썼고 지금 벌써 파트 1은 출판됐고요. 카마이도 지금 번역이 됐습니다. 그래서 너무 감사하고 그래서 어, 그 그래가지고 그래가지고 하고 있습니다. 그 다음에 저의 간증집 매달 나오는 간증집을 어, 이제 매달 나오고 1년에 한 번 나오고 그래가지고 정말 이 챗GPT를 잘만 쓰면 우리가 정말 많은 일을 할 수 있을 것 같습니다. 더욱이 캄보디아에 이렇게 어, 캄보디아에 있는 그 사람들을 위해서 제가 어, 그 많은 책을 챗 GPT를 써서 쓰고 있는데 도움이 되는 것 같아요. 그리고 더욱이 선교 제가 이제 이걸 가지고 선교지에 있는 우리 그 선교사님들에게 좀 방법 이거를 좀 같이 나눠서 그들도 정말로 필요한 자기네들에 딱 맞는 그러한 교재를 만드는 그래서 벌써 제가 어떤 목사님을 만났는데 이 목사님 워낙 책을 쓰던 분이었어요. 근데 1년에 한 권에서 두 권 쓰는 거 갖고 확또 만족을 해가지고 목사님 한 달에 하나씩은 써야죠. 왜냐하면 그분이 3천 권이라는 책을 읽었어요. 하루에 한 권씩 책을 읽어가지고 10년을 읽었어. 그거 3천 권을 그리고 쓸 때 그 노트 아웃라인을 많이 써놨다는 거예요. 그래서 내가 그랬으면은 그 아웃라인을 돌려가지고
교재를 만들려면 얼마나 좋습니까? 그래가지고 챗GPT를 써서 돌리면 한국말로도 번역이 되니까 오히려 한국말 그러면 한국말로만 쓰시는 분이니까 한국말로 쓴 다음에 그걸 영어로 돌려서 그분이 아프가니스탄 그 난민들을 훈련을 하시는 분이에요. 그래서 그러면 아프간으로 영어로 쓴 다음에 한국말로 쓰고 영어로 쓰고 그 다음에 아프간어로 바꿔가지고 계속 출판할 수 있습니다. 그랬더니 막 야, 이런 좋은 방법이 있었군요. 그리고 너무 좋아하시는 거예요. 그래서 저는 이 Art of Co-Creation 그래서 글을 쓰건 디자인을 하건 상관없이 이제는 글을 잘 쓴다 나는 것보다도 뭐 아직도 시는 못 써주겠죠. 근데 시를 써도 시도 씁니다. 근데 그렇게 하면 안 되겠죠. 그리고 시 같은 거는 뭐 내가 쓰지만 이렇게 어, 그, 그 논문 지도라든지 페이퍼라든지 자기가 연구한 것을 글로 써주는. 그래서 마치 모든 쇠 프레임은 내가 만들고 거기다가 벽돌을 입혀라든지 콘크리트를 입혀라든지 나무를 나무로 한다든지 이런 거 정도로 하는. 그래서 자기가 하는 모든 그 글의 중심엔 내가 서 있지만 이것을 도와준 그러니까 노가다 일을 챗GPT하게 쓸 수 있으면 내가 보기에는 좋습니다. 지금 벌써 그렇지 않고 비윤리적으로 쓰는 사람이 너무 많아가지고 그래서 이것은 참 조심해야 되고 사실 제가 한국의 출판 회사를 시작해가지고 출판 그쪽에 좀 들어가 봤더니 챗GPT가 나오자마자 그 다음 달부터 소설이 그렇게 쏟아져 나온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누군가가 지금 챗 GPT를 써가지고 자기 이름 자기가 쓴 것처럼 해서 나오고 이건 비윤리적이죠. 그래서 저 같은 경우는 아예 첫 페이지에 나는 지금 챗 GPT와 같이 이 책을 쓰고 있습니다. 그래가지고 요거를 넣어주지 않으면 어, 너무 비윤리적인 거가 되는 거죠. 그래서 어, 네. 그리고 이게 내가 리비전을 잔뜩 했는데 리비전 된 거가 안 나오고 다른 책이 나왔네요. 안타깝네요. 그래서 어, 요런 책들도 우리가 계속해서 어, 새로운 방법에 새로운 방법으로 출판하고 했으면 좋겠습니다. 여러분 다시 한번 요 북톡에 관심이 있으시면요. 어, 제가 지금 제 사이트에 제 유튜브 그 오시면 닥터 바보 TV에 오시면 거기 렉처 시리즈에 올려놨습니다. 왜냐하면 이것은 장로교 신학교에서 제가 1시간 45분짜리 강의한 것을 통째로 올려놓고 에디팅을 참 잘해 주셨어요. 그래서 닥터 바보 TV 오셔서 렉처 시리즈를 가시면 거기에 제가 다 포스팅해 놨습니다. 도움이 됐으면 좋겠습니다. 여러분 간증집이라도 자기가 정말 예수님을 사랑하고 예수님을 만난 그거를도 책으로도 한 권 남길 수 있는 그러한 마음의 여유 있으면 얼마나 좋을까. 그리고 나는 글을 잘 못 써. 그러면 그것을 아웃라인을 쭉 쓰고 그다음에 키포인트를 쭉 쓴 다음에 이 거의 비서죠, 비서. 그래서 나는 이러이러한 걸 겪었고 이런 걸 했는데 네가 한번 글로 써봐. 그러면 챗GPT가 한국말도 이해하고 영어로만 써야 되는 게 아닙니다. 한국말을 다 이해하고 한국말로 부탁하면 한국말로 써주고 그래서 예를 들어 내가 읽었던 미국 책, 내가 읽었던 한국 책 이것에 한번 서머리를 써봐. 그러면 그 서머리도 써줍니다. 그럼 그걸 가지고 내 간증도 하고 그다음에 모든 것을 할 수 있는 이런 시대에 살고 있습니다. 할렐루야. 우리 참 좋은 시대에 살고 있습니다. 여러분 승리하시고요. 우리 매일복음 형제자매님도 음, 언제나 응원해 주셔서 너무나 감사하고 또 어, 우리 GBS 시청자 여러분도 저의 유튜브 채널 subscribe 해주시면 너무나 감사하겠습니다. 자, 다음 복독에 뵙겠습니다.